저희가 지금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예. 현재 한 20년에서 대략 한 25년 사이 정도 됐거든요. 네. 그 처음 집을 나갔을 때는 저희가 너무 어려가지고 예.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아버지가 이혼 신청을 하신 줄 알았는데 그냥 실종 신고만 하셨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길 기다리셨다고는 하시는데 예. 그 아프시게 되면서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되셨거든요. 예. 아버지께서. 네네. 예. 이혼 신청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돌아가시게 되셔가지고, 예. 그, 나갈 때 빚도 지고 나가셨고, 예. 그러면서 이제 뭐, 주변에 계셨던 할머니가 저희랑 이제 다 같이 지내면서 도와주셨는데, 네. 그리고 이제 뭐,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보게 됐는데, 실종신고를 한 후로는 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른 지역에 다시 그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러고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긴 했는데 예. 저희 앞으로 돼 있던 보험금만 다시 찾고 가셨어요. 예.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재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보험금을 수령하시고 그 이후에 재혼하셨다고요? 네, 그 전에 그냥 같이 살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다른 사실혼 분이랑. 관계셨고. 네, 예. 네. 그래서 이제 그 재혼을 뭐 법적상으로 하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.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보니까 음, 그 계속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뭐 위자료라든지 그런 손해배상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네. 그런 방법이 있는지랑 네. 그리고 법적으로 부모랑 좀 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이게 네.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. 혹시나 잘못되면 또 저희가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해서 네. 문의드렸거든요. 지금 자녀분께서는 너무 속상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네요.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? 10, 10년 더 6년 정도 되셨나요? 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0년 정도? 어머니 나가시고 예. 고등학생 때니까 네. 한 10년 10년 전에 정도? 돌아가셨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보험금 수령하셨을 시기도 한 좀 꽤 오래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. 자, 김보람 변호사님과 함께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 좀 여러 계시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보람 변호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 나이가 지금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? 저희는 30대 중반. 30대 중반이시고요. 네, 네. 그 우선은 부모님과의 연을 끊을 수 있는 이제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네, 대해서 네.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네, 사실 우리나라 법 하에서, 그러니까 부모 관계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일 때 다른 그 양부모님께 친생자 입양, 친양자 입양이라고 해서 그 전에 부모 관계, 가족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사실 뭐 같이 살든지 아니든지 부모 자식 관계가 법적으로 뭐 단절되거나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. 네, 그래서 뭐 어머님께서 어릴 때 집을 나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으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.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뭐 저희가 드라마에서 뭐 호적에서 파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쌍방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, 원칙적으로는. 네, 그래서 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요. 사실 아버님께서 좀 살아 계시다면 위자료는 아니고 아버님께서 혼자 그 선생님을 양육하시고 또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양육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거 양육비 청구라고 해서 선생님을 양육하는 데 들어갔던 어떤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또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태라서 네, 과거 양육비 청구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네, 그 위자료 청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뭐 진행되는 형태의 소송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 좀 잘못하신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는 하나 이거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또 불법 행위로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.
네. 근데 이것을 과거 양육비를 주지 않고 뭐 이렇게 했다는 부분인 자체로 불법 행위로도 법원에서 평가할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안타깝지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현재 어머님께 받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네. 네, 다만 그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됐던 사건도 있었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로, 그러니까 모녀지간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고, 뭐 선생님께서 혹시 뭐 잘못해서 이렇게 해도 상속은 어쨌든 쌍방 무조건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년 전에 받아가셨던 게 수익자 이런 게 아마 어머님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계약을 뭐 직접 하셨거나 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런 사건들에서 좀 그 사전적으로 그나마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를 좀 노티를 해드리는 방법은 네. 아직 사실 선생님 나이가 좀 어리셔가지고 상속이나 이런 거를 걱정하실 나이대는 아니긴 하지만 뭐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로 이게 좀 이슈가 되셔서 저희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. 네. 보험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다 체크를 해보시고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네, 그래서 뭐 그게 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내 의도와 다르게 또 상속인이 엄마한테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, 요런 거를 그 특정 누구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수익금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을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, 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 어리셔가지고 이거를 미리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네. 방법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라도 뭐 이렇게 방법을 마련하시면 돼서 유언 형태로 보통 그 어머님한테 내 자산이 자동으로 상속이 되지 않게 네, 그런 거 유언을 마련을 해놓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유언장으로 내가 원하는 특정인에게 가게. 다만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. 네,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전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누군가에게 뭐 유증을 했다고 해도 일정 부분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의 반절은 유류분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건 있어요.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의 의도와 다르게 최근에 이제 불축의 사고를 당하신 그런 분처럼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유언 형태의 어떤 것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사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틀이고요. 네. 또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하신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아니 그 물어본 게 다 궁금했었던 건데 네. 뭐 따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네, 따로, 맞습니다. 네, 더 이상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 제가 최근에 이슈가 됐다고 하는 사건이 그 역주행 사고로 네. 그 결혼 앞둔 여자분이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국민청원하고 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현행법 하에서 어떻게 뭐 해결책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.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좀 이슈가 많이 돼요. 그래서 계속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되는 것이 있는지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추가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뭐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고 이래저래 뭐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논란된다고 하셨으니까 네.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